사실은 이제 그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 방면을 통해서 기사라던가 또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아마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캐치한 내용을 듣지 못한 것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리프사 CEO가 CNN이라는 해외 언론 매체에 이제 인터뷰로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요. 한 대략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분도 안 되는군요. 한 11분 정도 되네요. 여기 3분 40초 정도, 7분 50초 정도 합치면 한 11분 정도 될 텐데요. 이 내용들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도 이제 번역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들어갑니다. 스탠바이 들어갑니다. 가보도록 하죠. We've been looking at ways cryptocurrencies can be a force for positive change. One example is Ripple. 이걸로 안 볼게요. 왜냐면은 긴장하면서 듣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리스닝을 해야 돼요, 자막이 없으면은. 그래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CNN 리플 CEO 하면 나올 거예요. 제 것도 보이네요. 여기에서 CNN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다 하단으로, 여기 있다. 이거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Looking at ways cryptocurrencies can be a force for positive change. One example is Ripple. It's a platform used to make international monetary transactions faster and cheaper. Now, one way Ripple facilitates that is by using the cryptocurrency 발음이 특이해요, 진짜. XRP. 미국식은 아닌 것 같은데. Garlinghouse to explain what XRP actually is and how it all works. Listen in. 자, 지금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국제 송금에 관련돼서 뭔가 이제 특별한 거, 기존과 다른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하면서 이제 리프사를 소개하고, 리프사가 사용된 그 XRP가 진짜 실제로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죠. 어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XRP is like a Bitcoin. It's a digital asset. It's today the third most valuable digital asset. 일단 여기까지 번역을 드리고, 약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면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릴게요. 약간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여기서 좀 대목에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비트코인이 인지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첫 문장부터, 첫 소개부터 비트코인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XRP를. 하긴 XRP 잘 모르죠,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비트코인 뭔지 알아? 비트코인이 뭐야? 너 비트코인 아니? 물어보면은 비트코인 아는 사람 꽤 돼요. 꽤 되는데, XRP 뭔지 알아? 이러면 그게 뭐냐? 먹는 거야?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야? 이런 대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비유를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거고 디지털 에셋이다, 비트코인처럼. 그리고 오늘날 세 번째로 가장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디지털 에셋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반복된 거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나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은 번역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생략할게요. 가겠습니다. And what we do is we take a transaction between banks, and instead of having a bank 지금 설명하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which is how correspondent banking works today. The Bank of Brad in dollars would pre-fund the Bank of Julia, perhaps in pounds. 지금 줄리아 브래드는 이제 브래드는 본인 이름 따서 은행 예시 하나 든 거고, 줄리아는 지금 진행자 있죠. 앵커 이름인데 이제 상대편 은행을 줄리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환거래 은행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리펀딩 해야 된다고. I would debit and credit that. But that means I have to pre-fund and have dormant capital sitting at that other bank.
What we allow banks to do, we allow payment providers to do, is to tap into the liquidity of XRP liquidity. 지금 중요한 부분 얘기하죠. 은행들이 이 돈을 옮길 때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누가 있죠? 대표적인 예로 웨스턴 유니언 또는 머니그램. 얘네들이 그 서드 파티로서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o today there's lots of liquidity between XRP and US dollar. There's lots of liquidity between XRP and British pound. And you could tap into that to move value in real time.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there's a lot of liquidity라고 얘기했어요. 리퀴디티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Bitcoin, which takes up to 12 minutes to complete one transaction.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12분 걸리는데 우리는 3초다 그 얘기하겠죠. XRP is extremely fast at about 3 seconds per transaction. That has meant XRP is extremely scalable in contrast to how Bitcoin works. 비트코인의 이제 비교를 하나는 스피드를 했고 두 번째 확장성을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장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근데 XRP는 TPS 150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스케일업을 확장하기 용이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o it basically goes Bank Brad has dollars, dollars get transferred to XRP, then XRP is transferred to sterling, and sterling 참고로 스털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국 파운드를 얘기합니다. 참고하세요. then hits Bank Julia. That's how it works. That's exactly right. And so from a consumer point of view and how we're working with, for example, a MoneyGram, the consumer itself doesn't actually see that it's 네. 저는 이제 머니그램 예를 들고 있는데요. 결국에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리플사의 고객 말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리플사의 고객인, 그러니까 리플사의 솔루션을 쓰는 머니그램이라던가 리아라던가 기타 등등의 이런 고객들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그걸 이제 컨슈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컨슈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함께 나눴던 얘기 중에 그거죠. 결국에는 고객, 실제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고 저렴한 게 좋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뭐 XR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안전한 건지, 뭐 작동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컨센서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rough XRP to solve their 워라 어서 오세요. is simply a better product at a better price. That's good for 지금 똑같은 얘기하죠. 컨슈머 입장에서는 그냥 simply a better product at a better pri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 좋은 제품이면 땡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MoneyGram's customers. And so we're seeing more momentum than we've ever had around using XRP to move this liquidity around the world. And so we couldn't really be happier about how that has played out in a world where there's still a lot, I think, of FUD, a lot of uncertainty, a lot of doubt about what's going on in crypto. This is a real use case solving a real problem for real customers.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들었던 내용을 또 하고 최근에 나온 인터뷰인데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인터뷰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목적은 이제 퍼드 대응입니다. 퍼드 대응. 최근에 비트로드라고 사기꾼 놈이 뭐 처음엔 XRP 겁나게 막 찬양해주다가 배알이 뒤틀렸는지 갑자기 뭐 하드포크를 해야 된다, 뭐 리프사 판매 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한 꼬장을 부렸죠. 뭐 하드포크를 한다고 협박을 놓거나 서명을 받는 운동을 하거나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잡은 목적도 있습니다. 주목적은 사실 그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리프사가 우리같이 잘 아는 사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말고는 다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 어느 정도 인지는 시켜줘야겠죠. XRP에 대해서. 그래야지 리프사가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리프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쓰려고 하는지, 크립토 커런시를 쓰는데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적어도. 뭐 XR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약간 홍보, 본인들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마케팅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Okay, so which banks right now are actually using Ripple? We have signed up about 실질적으로 리플 쓰는 거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답변하겠죠. over 200 banks around the world. Some of those banks just use our software to do that debit and credit, fiat to fiat, and some of them are using XRP in those flows. 지금 하나 얘기했죠. 크레딧, 데비트 앤 크레딧, 피아트. 그 법정 앞에 얘기한 거죠. 프리펀드 된 돈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XRP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have banks like Santander that we've worked. 지금 we have banks like 여긴 자막이 잘못 떴죠. 산탄데르라고 했죠. 산탄데르를 표현하고 with 있어요. for years. 예를 들었죠. Moving lots of volume through the Ripple's technology, and then as I mentioned earlier,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했죠. and then 하면서 as I mentioned earlier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 언급한 payment providers like MoneyGram or 머니그램 얘기하고 or Asimo. 리아 or 에즈모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도 에즈모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런 데가 있는지. 요건가요? 이름? 네, 요거죠. 요거까지도 예를 들었습니다. 요건데 이게 회사가 여러분들 이 에즈모라는 회사가 기반이 어딜까요? 지금 써있는 거 보면 나이지리아도 있거든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인디아, 가나, 케냐,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약간 이 송금 가능한 지역만 갖고는 어디 기반인지가 좀 불명확하거든요. LTD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유한 회사네 게다가. 잠깐만요. 네덜란드? MSB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지금 MSB면은 아마 그 필세인일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라이센스 받았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받았다는 거 같거든요. 암스테르담 하면서 넘버링 나오는 거니까. 어디 기반 회사일까요? 이거 한번 눌러보죠. 어디에 기반을 둔 회사인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보면은 어디 봅시다. 주소라도 적어놔라. 주소 어디냐 너희 회사. 컨텍스터스. 주소를 안 적어놓은 것 같죠, 어째? 국가 눌러볼까요? 아따 느리네. 나와주세요. 네. 지원하는 국가네요. 이거 다음에 보시죠. 얘네가 딱 깔끔하게 어디 국가에 딱 기반해갖고 하고 있다라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세계 곳곳에 송금이 가능하고 지금 재밌는 거는 왜 저 회사를 자꾸 보고 있냐면은 저 회사 정보가 없는데 지금 인터뷰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계속. that are using XRP.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머니그램 or 리아 or 에즈모 하면서 보신 것처럼 using XRP라고 표현을 했어요. Actually, to move that liquidity and really reducing their cost and improving the product. 네, 그래서 비용 절감하면서 본인들의 제품들을 improving, 개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Just in terms of 자, 그러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리아, 머니그램, 에즈모라고 하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이 세 개는 XRP를 쓴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게다가 이것까지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네는 진짜 엑스커런트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잠깐만 볼게요. 검색으로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언급이 된 것 같네요. 최근에 여기에 에즈모라고 언급되나요?
이건 아니네요. 딱 200개 이상 국가에다가 지금 요 보시면은 faster, safer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뭐 나중에 확인해보죠. 당장 급한 건 아니까 제가 에지모는 좀 조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이 세 군데가 XRP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머니그램은 이 투자를 하면서 그 대가로 엑스라피드를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는데 리아가 정말 의외였던 것 같아요. 리아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랑 저는 알고 있었죠. 왜 리아라는 그 탑 5 안에 드는 이제 송금 전문 업체 걔네가 이제 리플렛 멤버가 됐다, 즉 엑스커런트를 쓰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게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지, 왜 좋은 소식인지 얘기했고요. XRP를 당장 안 쓰더라도. 그리고 얘는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함께 했었죠. 근데 얼렁뚱땅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정말 뜬금포인데 리아가 XRP를 쓰고 있다는 거를 이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어요. 아마도 근데 구간은 뻔합니다. 미국 달러에서 아마 멕시코 페소 그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쓸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다른 구간이 존재하기는 해요. 뭐죠? 미국 달러에서 이제 필리핀 페소 가는 구간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쪽에 그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인 코인스 PH의 볼륨을 보면 볼륨이 너무나 형편없죠. 그래서 아마도 리아도 쓰는 구간은 멕시코 페소 그쪽 구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를 이 인터뷰에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앵커가 실제 리플 솔루션을 쓰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200개 이상의 리플렛 멤버 또는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뱅스라고 표현했어요. 뱅스. 은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은행이랑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는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체감되기 쉽게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머니그램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똑같진 않죠. 둘 다 금융기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겠지만은 은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머니그램 너무나 현격하게 다르죠. 근데 지금 200개 이상의 은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마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단어 선택을 잘못하는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면은 리플렛 멤버들이 지금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와 은행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은행만으로 했을 때도 2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뱅크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To the transactions though that you're seeing 이어서 볼게요. using Ripple, what proportion of those actually use XRP versus direct, and just where do you see that ratio going? I'm just trying to get a sense of sort of how much XRP itself is actually used as part of the Ripple platform. 지금 아예 사회자가 대놓고 질문한 게 네가 얘기한 얘네들 중에 XRP를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답변하겠죠? 자지 마세요. 자려고 그러네. 눈 뜨시고. So I would say the order of magnitude when you think about it is similar to the proportion of customers. So if we've got, I don't know, a couple hundred customers we have launched, 10 to 15 of them we've talked about using. 지금 열에서 15를 얘기하고 있어요. In XRP, I would use that ratio as the total ratio between what's happening with Ripple's technology overall. 지금 재밌는 게 couple of hundre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럼 수백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10 to 15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지금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버리면은 예전에 얘기한 거랑 너무 배치가 돼요. 왜냐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리브라 한참 얘기 나올 때 분명히 30개 정도를 언급을 했거든요. XRP. 근데 지금은 10에서 15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터뷰 때문에 실수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
아까 커플 오브 100가 아니라 그냥 100. 어차피 앵커가 비율을 질문했거든요. 레이티오를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100 중에 10에서 15 이러면은 앞뒤가 맞아요.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왜냐면은 고객이 한 200이라고 가정하고 퍼센테이지 지금 10에서 15%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결국에 한 30 정도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맞는데 만약에 지금 말한 게 그대로 사실이라면 실수 없이 제대로 말한 거라면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에 한 30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참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라이브 인터뷰라 본인이 미스를 했던지 아니면 표현상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지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의문이 남는 점 그것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어서 볼게요. XRP like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has been volatile. I asked Brad if the message to investors is don't use XRP to speculate. People are going to speculate on different asset classes. People speculate on gold. 이제 비트코인 뭐 얘기를 하고 있죠. XRP도 마찬가지고 그런 볼라틸리티 관련된 거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XRP나 비트코인 등 이런 디지털 에셋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 추측이라던가 지금 얘기한 대로 스페큘레이트 약간 투기적인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Currencies, you name it, people are going to speculate. When we think about this, and what I've said very publicly is I think the long-term value of any digital asset is going to be derived from the utility it delivers. There's a lot of 역시나 hype in the crypto market space. 역시나 이어서 계속 볼 건데 중간에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역시나 예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프사, 지금 리프사 대변하는 역할로 CEO가 나와서 하는 얘기니까 리프사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리프사의 관점은 결국에 사람들이 뭐 이러나 저러나 얘기를 해도 결국에 이 디지털 에셋 공간은 결국에 가격을, 가치, 밸류를 이끌어내는 거는 결국에 드리븐, 이끌어주는 거는 유틸리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하이프 얘기했죠. 하이프 많고 뭐 이런저런 막 말도 안 되는 예측 많은데 결국에 이거는 유틸리티 그리고 유스 케이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치를 이끌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쭉 보세요. We've seen that even recently. A lot of attention around what's going on with Libra and Facebook's announcement around Libra. Today, that's just a white paper. It actually isn't. It isn't live. 리브라 얘기도 하고 있죠. And so I think 지금 리브라에 대해 약간 한 방 먹였어요. 리브라의 아픈 곳을 후벼 팠어요. 한 번 더. 지금 어떤 거 후벼 팠냐면 리브라를 갖다 끼워 넣어갖고 리브라 아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로 그냥 문서상에서 장난했지 뭔가 구현된 게 없다. 약간 그렇게 한번 후벼 팠어요. 안 그래도 리브라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겠죠. 본인들 막 시작해보려고 그냥 우리 리브라 프로젝트 이제 시작한다? 라고만 말했는데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 각 나라의 정부들이 죽을래 어딜 감히 어디 혼나려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이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의원들이 소환했잖아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청문회 일로 와봐. 해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냈죠. 우리한테 허락받고는 프로젝트 진행 못 시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 마커스가 그 청문회 가서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무기한 연장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그거를 한 번 더 팩트 폭행을 했어요. 야, 종이 수준 단계다. 아직 뭔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시작도 못했다는 걸 지금 아주 그냥 날카롭게 후벼 팠죠. 아마 페이스북에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래도 가감없이 후려 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hype often gets ahead of reality in many technologies, and I think that's true in the crypto space as well. 많은 분야에서 그런 하이프 많고 그거를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훨씬 앞서가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과 남부들이 많은데 크립토 에셋, 크립토 커런시 공간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쭉 보세요. I would encourage any person looking at this marketplace is to really understand what is real, what is not real, and understand
is there a use case? Is there a utility? Bitcoin, I'm long Bitcoin, and Bitcoin. 자, 비트코인 예를 드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을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라 또 방어막을 치고 들어가죠. 일단은 I'm long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롱 포지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방어막 깔고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긴 하겠죠. 자, 보시죠. I think has real utility around being a store of value. It's digital gold. 일단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그냥 스토어 오브 밸류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but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보시죠. But if a Bitcoin transaction takes on average 12 minutes to confirm and the transaction cost is over $1 per transaction, that's not going to be great for a payments solution. So 비트코인이 12분 이상 걸리는 거, 그리고 한 번 트랜잭션 처리할 때 $1 이상 비용이 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트 솔루션으로 적합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around payments, we think XRP is uniquely and extremely well positioned to solve that payments problem. It's extremely fast at about 3 seconds per transaction, and it costs.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까주고 XRP는 그에 반해서 3초밖에 안 걸리고 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비용 저렴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막시머스트, 비트코인이 무조건 뭐 신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또 엄청난 안티들을 양산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보시죠, 계속. About a thousandth of a penny to actually enable that transaction. So we often make the point that where Bitcoin is very profound in solving that store of value, an XRP transaction's about 1,000 times faster and it's about 1,000 times cheaper per transaction. 아주 안티 양산했어요. 또 비트코인 신봉자들이 더 안티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이어서 I 보시죠. saw some Twitter traffic, one in particular, Crypto BitLord, that's 아우, 우리 사기꾼 이름까지 언급됐어요. 비트로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 얘기가 나오네요. threatened to take over because they say that you, the company, is dumping, that you're pushing supply out to the market. Can you explain to me the difference between XRP and Bitcoin with regards supply and with regards Sure. how much ownership Ripple itself actually has as the proportion of XRP out there at this moment? 자, 그 비트로드가 얘기했던 것도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하겠죠. 보시죠. Okay, so the first thing to understand is these are all open source technologies. When people talk about, forking technologies, you have seen Bitcoin forked multiple times. You have Bitcoin Cash, Bitcoin BSV, Bitcoin Cash, Bitcoin Diamond, Bitcoin, I can't name them all. There's 4 or 5 forks of the Bitcoin blockchain. Bitcoin, obviously, the primary BTC has remained kind of the most notable. But in the same way, people can take XRP, an open source technology, and hypothetically, they could fork that if they chose to do so. 자,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비트로드가 리프사가 판매 중지를 안 하면은 XRP 판매 중지 안 하면 하드포크 하겠다고 막 여러 가지 꼬장을 부렸잖아요. 저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예전에 드렸었죠. 가능하다고 하드포크가.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XRP는 오픈 소스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오픈소스인데 비트코인이랑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비트코인 실제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늘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BSV, 그 크레이그가 만든 스캠 그리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원한다면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데이코드 포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XRP 역시 하드포크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볼게요. Now, around the ownership piece, as is the case with Bitcoin, there's some big whales that were early in the Bitcoin community. There's one wallet that has 1 million Bitcoin in it. Nobody knows who owns it. In the XRP community, Ripple is the largest owner. And the point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리프사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일단은 리프사가 그냥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리프사가 XRP를 최대로 보유했다는 점, 그것도 절반 이상을 보유했다는 점, 전체 서플라이 중에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건데 재밌는 거는 지금 리프 CEO가 그거를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어요? 비트코인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반해 XRP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알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비트코인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XRP 뭔지 알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유명한 비트코인을 비비고 있는 거죠. 비비고 있는데 지금 설명 역시도 그렇게 비벼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많이 지금 고래라는 표현을 썼죠. 실제로 웨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 그걸 웨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뭐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주식 시장이든 XRP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웨일 이런 고래 존재는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프사가 라지스트 오너다. 이거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세요. Made is we are the most interested party in the success of the XRP ecosystem.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XRP 커뮤니티, 그러니까 XRP 세계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 리프사가 XRP를 최대로 보였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딱 공개가 돼 있다는 거. 리프사라는 존재가 XRP를 최대로 보유하고 있고 그런 리프사는 지금 보신 것처럼 XRP 생태계의 성공에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웃긴 게 리프사가 안티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사실 자체만으로 욕먹는 게 XRP 최대 보유 때문에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장점으로 내세웠어요. 지금 어떤 맥락으로 장점을 내세웠죠? 비트코인 이런 데는 고래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밝혀지지도 않고 알지 못하지만 우린 투명하게 XRP 세계는 투명하게 우리 리프사가 가장 많이 최대로 보유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런 리프사는 XRP 생태계의 성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회사인 동시에 에스크로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최대로 많은 물량도 묶어놓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음대로 못 쓰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투명하다. 그리고 최대로 많이 보유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그 최대로 보유한 고래들이 과연 비트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바라느냐 그냥 비트코인 비싸게 팔아먹고 나가는 게 목적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다고 지금 은근히 또 비트코인 신봉자들 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거 없잖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지 노력은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우리는 달라.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프사가 최대 보유자고 우리는 XRP 생태계 성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는 회사다. 실제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최대 보유 물량도 에스크로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신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으로 부각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정답이 없는 문제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인 분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역시 그렇지 그렇게 신뢰를 갖도록 너희가 스스로를 제약을 시키는 거잖아요. 스스로 수갑을 채우는 거죠, 에스크로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의 몫. We're very focused on our use case and how do we solve problems with XRP. But one of the things I'm excited about is you're seeing a growing ecosystem of other players investing in other use cases. 리프사 말고도 생태계의 성공을 바라는 코일 회사를 소개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지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You're reading a story on the Financial Times website, you hit that paywall. You hypothetically could just pay, hey, here's a dime, here's a quarter, here's 50 cents. Where today, that's a pretty hard problem. And companies like Coil are going to use XRP for those micropayment transactions. So yes, Ripple owns a lot of XRP. We're very interested in the success of XRP, but the accusations of us dumping, that's not in our best interest to do that. 자, 그래서 덤핑 문제, 판매 얘기도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XRP 생태계 발전을 원하는 가장
관심 많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 생태계 망하라고 덤핑을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ou know, we're clearly interested in a healthy, successful ecosystem. And 다시 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좋아하는 표현 또 나왔어요. 이 클리어라는 단어, 클리어리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써요. 지금도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XRP 생태계가 건강해지길 바라고 건강하게 성공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팔겠냐, 덤핑을 하겠냐, 그렇게 비트로드가 얘기하는 대로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o we would never do that, and in fact have taken steps to lock up most of the XRP we own in escrows. Such as 에스크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But you agree that you can control the price to some degree because ultimately. Oh, no. 그러면서 이제 앵커가 그 질문하죠. 너 이 부분은 동의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가격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조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no, 바로 굉장히 부정을 하죠. The Ripple community has so much power. No? No? No, I mean, if you look at the correlations between XRP and most of the crypto market, or what are often called the altcoins, you see a very high degree of correlation. You know, Ripple can't control the price of XRP any more than, the whales can control the price of Bitcoin. You know, some of these markets, particularly smaller tokens that are, have a lower market cap and lower float, if you will, they are at risk of people manipulating them. But, you're talking about XRP trades, order of magnitude $1 billion, according to CoinMarketCap, trades, on an order of magnitude $1 billion a day of activity. So I don't think anybody's in a position to really manipulate those prices. 자, 은근히 비트코인 진짜 공격 많이 한다.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신봉자였으면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 보면서 아니 이 건방진 XRP 죽으려고 어딜 자꾸 비비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자 지금 보면은 결국에 노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근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또 한 번 깠어요. 은근슬쩍 깠어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보다 우리 XRP가 더 힘들다 가격. 그걸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마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있잖아요. 카드 없어지고 그런 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 조작 이런 거 표현할 때도 그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매니플레이션 얘기 꺼내고 있는데 가격 조작이 비트코인 쪽보다 더 힘들다고 은근슬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실제 마켓캡 XRP 같은 경우도 하루에 거래되는 볼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가격 조작 힘들다. 그럴 만한 파워가 리플스한테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quite funny.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I was asked when I was talking to people about XRP, they said, what price do you sell XRP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you're dealing with here? Do you give them a discount and is there a lockup? Can you answer those questions? Because this kept coming up. 자, 앵커가 자기 주변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FI 금융기관들한테 니네 XRP 다이렉트 세일 할 때 가격을 후려쳐갖고 판다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거 이제 답해줄 수 있겠냐? 이 질문 계속 한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질문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표정 왜 이래? 자, 답변 들어볼게요. Yeah, sure. So, I mean, let's use MoneyGram as the example. When MoneyGram is moving money from US dollar to Mexican peso, they're buying at market. They're not, there's no, special sweetheart deal there. There are times when we.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머니그램을 예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물음표였어요. 지금도 물음표예요, 솔직히. 왜 물음표냐면은, 지금 머니그램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머니그램이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그 구간에 XRP를 브릿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엑스라피드를 쓰고 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머니그램이 시장에서 XRP를 사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싸게 팔아줄 지금 보시는 스페셜한 스위트헐 딜러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싸게 팔아줄 만한 그런 딜러는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산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왜 제가 물음표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엑스라피드는 그 엑스라피드 솔루션이 그냥 잠깐 샀다 팔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마치 문구를 보면은 다이렉트 세일 질문했는데 머니그램을 예를 들고 머니그램이 시장에서 사고 있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머니그램이 혹시 XRP를 실제로 홀딩, 더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달러 멕시코 페소 구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잠깐 설명드리면 머니그램은 멕시코에도 고객이 있을 테고요. 그죠? 미국에도 달러를 쓰는 미국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멕시코 보낼 때는 고객이 뭘 쥐어주려고 하죠? 달러를 쥐어주려고 하죠. 그리고 멕시코 고객은 페소를 쥐어주겠죠. 요거 통화기호 쓰면 요겁니다. 멕시코 페소. 그러면은 머니그램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고객들이 쥐어주는 돈, 양쪽 국가에서 법정화폐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XRP 시장 가격이고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은 10,000원 밑에서 조금 더 싸게 달러, 지금 미국이라고 칠게요. 달러로 XRP 사는 주문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9,999원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XRP를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 가격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 때는 1원이라도 더 붙여서 비싸게 살 사람하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XRP 더미를 좀 더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싸게. 전 세계의 법정화폐를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죠. 이런 맥락 때문에 리프사가 본인들이 포텐셜한 수요로 보는 게 바로 아마존, 애플, 우버, 그리고 삼성 같은 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업상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 법정 통화를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XRP 더미를 싸게 사서 그거를 본인들이 페이먼트 할 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면서도 이득을 보는 동시에 XRP 더미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 사업에 뭐 수출하고 수입할 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수출하고 수입할 때 쓸 돈을 더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1타가 아니죠. 한 방에 두 개 이득이죠.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텐셜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머니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마치 얘기하는 거는 디테일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딱 요것만 얘기하고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서가 적어요. 이거 말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Work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ight say, hey, we want to buy $10 million of XRP and we would have 이미 머니그램 예를 든 게 끝났어요. 저걸로. 그래서 아까 표현한 거 시장에서 사고 있다는 거 되게 저는 궁금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끝냈어요. 만약에 엑스라피드 쓰는 거면은 잠깐 몇 초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트스탬프에서 달러로 XRP 사갖고 그거 바로 보내는 거죠. 빗소,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 3초면 이동하죠. 그러고 나서 처리해서 멕시코 페소로 팔아치우는데 그거를 뻔히 여러분들도 알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이렉트 세일 질문을 주는데 질문하는데 굳이 그 언급을 할 필요 없거든요. 엑스라피드 간접 보유로 잠깐 사는 거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차후에 뭔가 이 인터뷰라던가 또는 다른 직원에 의해 공개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머니그램이 실제로 XRP 더미를 직접 보유해서 쓰고 있다, 적은 양이라도 쓰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사이클이 돌기는 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가격에 아직 영향은 못 줬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유동성, 볼륨, 수요, 여기가 바로 XRP 더미를 보유하는 부분이죠. 예. 이 사이클이 돈다는 얘기야. 머니그램이 조금이라도 XRP를 직접 들고 쓰고 있다면 이 사이클이 돈다는 거는 입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입증 안 됐겠죠, 당연히. 예, 만약 입증됐으면 지금 가격이 이렇지 않겠죠. 너무나 소량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얘기했어요. 저희 입장에서 XRP가 지금 성공가도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야속한 양반이 또 그렇게 살짝 떡밥만 던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쭉 보시죠. Lockups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dumping. We don't want some other party buying a whole lot of XRP and dumping it on the market. And so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얘기했죠. 다이렉트 세일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락업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팔 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다 덤프할 수 있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이 사가갖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 would hypothetically have restrictions about what they could sell and what, how often. And usually those are based upon volume in the market. 시장의 다이렉트 세일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전체적인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Yeah, so you might give them it slightly cheaper, but you say to them, hey, you're not allowed to sell it for 6 months, let's say, or a year. 자, 앵커가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애매모호한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러면 네가 지금 얘기한 게 브래드 갈리어스 네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약간 슬라이틀리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해주면서 그들한테 6개월 또는 1년 동안 판매를 못하도록 제약을 걸어서 팔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하죠. Yeah, correct. correct라고 얘기합니다. 맞다라고 얘기하죠. That's basically correct. That's basically correct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맞다. 네가 얘기한 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So just at a time when crypto 잘렸죠. 잘렸는데 자 이것 때문에 또 얘기가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기간 판매 다이렉트 세일 할인 판매 안 한다며 실제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얘기는 어쨌든 할인이 적던 많던 간에 일단은 슬라이트니까 정말 약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슬라이틀리 뭐 우리가 슬라이스라는 표현하잖아요. 진짜 얇게 써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표현한 거야. 슬라이틀리 진짜 약간의 할인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할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 긍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이씨 야 기간 판매할 때 할인 안 한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데이비드 슈왈츠 해명해, 브래드 갈리어스 해명해, 둘 중에 누가 뻥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조금은 있어갖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실은 이겁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할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찾아갖고 이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를 때 제가 찾아갖고 리트윗을 해놨는데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 트위터를 못 봤는데 올해 4월 말쯤에 지금 보신 것처럼 4월 말쯤에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디테일하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 써있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부터 뭐 쿼라라든가 또는 XRP의 챗이라는 커뮤니티 통해서 얘기했듯이 첫 문장도 그렇게 됐죠. 아니 디스카운트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 디테일이 달리는데 예를 들죠. XRP 이거 판매 관련돼서 제한 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써있죠. 디스카운트가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이 판매 제한이 걸릴 경우에. 그러니까 뭐 얘기하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를 사요. 그
금융기관이 다이렉트 셀로 사는데, 만약에 판매 제한이 들어간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산 시점부터 이 특정 기간 동안 판매 금지 제약이 들어가면은 이때 디스카운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제한이 들어갈 경우에. 예.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약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주면은 당연히 이래야지 살 것 같아요. 저라도.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잘됐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XRP를 리프사한테 다이렉트 세일로 구매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10,000원인데 리프사가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요. 근데 1년 동안 매각 금지예요. 누가 삽니까 그러면? 메리트가 없죠. 아니 1억 개나 살 건데 1년 동안 매각도 금지예요. 그리고 시장 가격 요건데 현재 이 가격 그대로 팔겠대요.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난하냐? 그냥 거래소 여러 군데 계정 파갖고 내가 끌어 모으고 말지 1년 동안 매각 금지 당하면서 10,000원이라는 시장 가격 똑같이 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볼 때 당연히 여기서 뭐 개당 100원씩 할인해 주든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예,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판매 금지 당하는데, 예, 어느 정도 이게 상쇄되면서 본인들이 메리트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거, 그리고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동안에 디테일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찾은 부분, 제가 찾아서 지금 방금 확인시켜드린 부분을 결합을 하면은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뭔가 판매 제약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다른 제약사항이 붙을 때마다 그만큼 할인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예, 반대로 그런 제약이 뭔가 덜해질수록, 거의 없을수록 할인을 안 해주는 걸로 보여지겠죠.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결합을 하면은. 그래서 정리하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결국에는 제약이 많이 들어갈수록 약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할인을 좀 해주고, 반대로 제약이 적어질수록 할인을 안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다이렉트 세일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것도 뭐 각자 판단에 맡겨야죠. 어느 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 뭐 절대선과 절대악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담당합니다. 지금 ICO님이 얘기했듯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약을 받는데 할인을 안 해주면은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실제 본인들이 계정을 파갖고 구매를 해버리지, 아니 1년 동안 판매 금지인데 가격 할인은 하나도 없다, 메리트가 없죠. 가격 할인 아니면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안 살 겁니다. 솔직히 리프사한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이렉트 세일을 되는 거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XRP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고 있으니까 계속 구매를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런 락업 제한 걸리면서 어느 정도 할인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겠죠. 뭐 디스카운트 아니면 다른 메리트가 있겠죠, 분명하게. 자,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Cryptocurrency investments are battling to become more mainstream. A behemoth facing some skepticism on its own part. 자, 뒷부분은 리브라 관련된 얘기라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So I think it's too early to tell. I think Facebook.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리브라, 이 인더스트리, 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은 됐다 했던 얘기 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CNN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리플렛 멤버가 200개가 넘었는데 은행이 200개 넘었다는 표현에서 좀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와 은행으로 구성된 리플렛 멤버인데 은행만으로 200개가 넘었다는 걸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하나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미가 좀 있죠. 은행으로만 200이 넘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아, 머니그램, 에즈모
이게 공식적으로 XRP를 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 에지모라는 거는 뭐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쓴다는 거는 반갑긴 하지만 무엇보다 리아가 쓴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머니그램 뿐만이 아니라 리아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리아는 참고로 세계 탑에 드는 송금 전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탑5 안에 들어요. 어느 정도 볼륨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서오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송금량이 많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투표, 긴급 투표 들어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1번 많다, 2번 적다. 여러분들 투표 어느 쪽으로 알고 계세요? 웨스턴 유니온이 전 세계에 1위입니다. 전문 송금 업체로서 볼륨이 1인데 얘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송금량이 많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많다, 적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번? 1번 은근히 많네. 1번? 1번이 더 많네요. 2번보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번으로 얘기한 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맞냐면 바로 리테일 레미턴스로 한정 지으면 1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간의 송금 있잖아요. 이런 개개인들 또는 금액이 작은 송금, 기업이지만 그러면 웨스턴 유니온이 더 많이 처리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많이 강조한 트레이드 파이낸셜, 무역 수출입, 이쪽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한 것까지 결합을 시켜버리면은 웨스턴 유니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잽이 안 됩니다. 은행들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무역 대금 처리 은행 통해서 하잖아요. 그것과 또는 외환시장 처리되는 금액을 다 합쳐버리면은 웨스턴 유니온이 안 돼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그냥 리테일 레미턴스로 한정 지으면은 1번이 맞아요. 하지만은 전체로 가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전체로 가면은 은행은 은행일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 리프사가 이 마켓에 대해서 타겟팅하는 거는 이 리테일 레미턴스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이게 타겟팅인데 나중에 점진적으로 최종 목표로 바라보는 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전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짚어서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그런 리아라던가 머니그램 그리고 에즈모라는 곳이 XRP를 공식적으로 쓰는 게 리플 CU에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많이 설명드린 거, 최근에 1년에 그런 사고들, 이슈들을 통해서 뭐 하드포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리플 CU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그런 협박과 다르게 협박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세일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이 XRP 성공을 바라는 입장인데 그거를 그냥 이 건강하지 못하게 덤핑해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겠냐. 당연히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덤핑을 위해서 지금 XRP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건설을 위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주장을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를 통해 또 얘기를 했죠. 오히려 이렇게 투명하게 최대 보유자가 공개되어 있는 XRP는 그런 최대 보유자가 생태계 성공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좋다라는 걸 장점으로 또 부각을 시켰죠. 그리고 이 설명과 이어서 이제 기간 판매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태계 성공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집단인데 기간 판매할 때도 막 싸게 팔아갖고 싸게 기관들이 산 거를 시장에 바로 덤핑할 수 있게 만들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들한테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하더라도
제약 조건을 건다는 거죠. 6개월 또는 1년 동안 못 팔게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거는 것처럼 해놓기 때문에 덤핑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와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주목할 포인트 또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모니그램이 시장에서 사고 있다 XRP를 이 부분이 약간 너무 짤막하게 그리고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으로 보이는데 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그램이 XRP 더미를 소량이라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차후에 이어지는 인터뷰라던가 다른 소식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